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신홍입니다. 늘 성원해 주시고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또 격려도 해 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저는 늘 똑똑하고 우수한 아이들, 참 그렇게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정말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고 또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끔 하는데 많은 도움을 드리려고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똑똑한 아이로 태어났다면 그 아이의 그 능력에 걸맞은 그런 성취도 있어야 될 거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상위 1% 영재로 판별되었다면 어떻게 해 주어야 하나 하는 겁니다. 상위 1% 영재로 판별되었다면 어떻게 해 주어야 하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세 가지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에 관한 거. 첫째는요, 지식과 사고에 관하여 하고요. 둘째는 학습 주도권에 대해서. 그다음에 셋째는 교과 지도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지식과 사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과 사고라고 하는 것은요, 똑똑한 아이들에게 정말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지식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고가 중요해요. 그런데 어릴 때는 이제 아직 사고보다는 지식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정보라 그러죠. 우리한테 많이 들어오는 모든 정보들이 아이들에게 쌓여요. 그러면 그 정보들을 아이가 스스로 하나하나 차곡차곡 머릿속에 쌓아갑니다. 이렇게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 이걸 우리는 지식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덩어리가 된 거예요. 체계가 잡혀지고 틀이 잡혀지고 분류가 된 거죠. 여러분들 컴퓨터 속에다가 디렉토리를 만들고 그 디렉토리 안에다가 파일을 집어넣죠. 그럴 때 디렉토리 명을 만들죠. 디렉토리 이름을 만들고 거기다가 적절하게 해당되는 파일들을 집어넣는 것과 같이 우리 머릿속에도 수많은 복잡한 아주 무질서한 막 정보들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거를 스스로 아이가 잘 차곡차곡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차곡차곡 정리를 잘 해놓는 아이는 나중에 그 지식을 잘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잘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 정보가 그냥 엉망으로 들어와 있으면 사실은 찾기도 힘들고 뭐 컴퓨터처럼 찾는 그런 도구가 있으면 금방 찾겠지만 실제로 인간은 찾는 게 그렇게 원활하지가 않아요.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들이 머릿속에 잘 저장되면 우리는 그걸 지식이라고 해요. 지식. 정보가 저장된 지식인데 이 어릴 때는 지식을 많이 쌓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쌓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경험과 책을 통해서 얻는데 엄마들은 흔히 책을 통해서 지식이 많이 얻어진다고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릴 때일수록 많은 다양한 경험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밖으로 나가야 돼. 자연 환경으로 나가야 돼요. 또 시내로 나가야 돼요. 지하철도 타보고 버스도 타보고 이렇게 다양한 경험, 공원에도 가보고 동물원에도 가보고 뭐 여러 가지 경험을 아이가 해봐야 됩니다. 또 미술관에도 가보고 뭐 여러 가지 박물관에도 가보고 이런 다양한 경험들이 그 아이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게 되고 그 정보가 사실은 지식을 쌓게 해주는 것이죠. 그 지식. 그런데 이러한 지식이 쌓이면 점차적으로 이런 지식이 뭐를 더 촉진하게 되냐면 사고력을 촉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지식이 없이 사고력이 생길 수가 없죠. 그래서 지식이 잘 정리된 지식을 갖게 되면 그 지식이 사고력을 이제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IQ가 굉장히 높다는 말은 뭐냐? 아니면은 지적 능력이 상위 1%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지식을 정보, 이 수입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이 정보들을 잘 저장하는 그런 능력도 뛰어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저장된 그런 지식을 잘 정리한 것을 사고로 바꾸는 것도 뛰어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나중에 이런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어떤 활동도 잘하게 되고 나중에 상위 1% 정도가 되는 수준에서 대학에 가게도 된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 상위 1% 정도 되는 대학에
가게끔 하는 거는 부모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일단 지식과 사고에 관한 것, 이런 거를 잘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는 거죠. 지식을 일단 잘 형성하게, 유아기, 초등학교 저학년기에는요, 지식을 잘 형성하게 도와주는 것이 1차적이고, 둘째는 그 지식을 잘 활용하게 하는 것이 2차적이에요. 활용이 뭐냐? 사고입니다. 활용이 사고예요. 지식과 사고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사실은 지식은 사고의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말해도 되는 거죠. 지식이 없이 사고가 있을 수 있나요? 그럼 지식에서 사고로 이렇게 발전하게끔 도와줘야 돼요. 그게 바로 부모들이 해야 될 역할이죠.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학습 주도권에 관해서입니다. 학습 주도권. 학습 주도권이라는 게 뭐냐? 어릴 때는 모든 것을 학습을 엄마가 시키는 거를 따라하게 되는 거죠. 이거 해라, 그러면 그거 하게 되고, 저거 해라, 그럼 저거 하게 되고, 자, 일어나서 씻어야 하지. 그런데 그게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우수한 아이들인 경우는 그거를 엄마가 서서히 그 주도권을 아이한테 넘겨줘야 돼요. 아이가 스스로 학습을 하게끔 하는 그런 동기부여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는 것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또 어떤 엄마들은 우리 아이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내가 아이한테 도와줄 게 없어요. 그런 게 차라리 좋아요. 엄마가 모든 것을 끌고 가려고 그러지 말고 아이의 뒤에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아이 뒤에 따라가야 돼요. 아이가 앞에 가면 뒤에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가 주도권을 가져야 돼. 그런데 여전히 엄마, 아빠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주도권을 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얘는 굉장히 수동적이 되는 거예요. 능력은 출중한데 그 능력을 써먹지를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능력을 수동적으로만 써먹는 거죠. 스스로 내가 자발적으로 주도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학습은 주도적이어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주도적인 사람이 끌고 나가는 겁니다. 주도적인 사람이. 그래서 이 주도권이 점점 발전하게 되면은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이런 것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발달 단계 중에서 그런 게 있거든요. 주도권에 관련된 거 있어요. 주도권에 관련된. 이 주도권, 내가 스스로 그걸 만들고 추진하는 겁니다. 추진하는 거. 이런 게 주도권이에요. 학습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수학이 좀 부족했으니까 수학을 해야 되겠다. 내가 그럼 숙제도 해야 되겠다. 이 주도력을 자꾸 갖게 좀 해줘야 돼요. 어릴 때는 잘 안 되죠. 어릴 때는 부모님이 자꾸 시켜주고 도와주고 안내를 해주고 방향을 잡아주고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서서히 그런 것을 놓아줘야 된다. 놓아줘야 돼. 아이가 스스로 하게끔 놓아줘야 돼.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주도 자기 주도 학습 그런 말 굉장히 말은 좋아요. 말은 좋은데 엄마들이 놓지를 못하면 아이가 주도력을 갖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상보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처음에는 주도권을 갖고 있다가 서서히 아이에게 주도권을 넘겨주는 그런 엄마가 훌륭하신 엄마죠. 훌륭한 엄마고 훌륭한 아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세 번째는 그럼 뭐냐? 세 번째는 교과 지도에 관한 것입니다. 교과 지도에 관한 거. 자, 교과를 어떻게 그럼 도와줘야 되느냐? 엄마들 특히 우수한 아이들이 이런 게 있어요. 막 집중을 잘해요. 집중을. 그리고 호불호가 강한 애도 많아요. 그래서 수학을 좋아한다든지 영어를 좋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좋아하는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과목만 하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엄마들이 상담을 해보면 그런 고민이 있어요. 그런데 어릴 때일수록 더 폭넓은 교과를 접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예를 들면 얘가 수학을 좋아한다, 얘가 과학을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수학만 과학만, 또 어떤 엄마들은 선행학습 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거 학원들이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학원들에서 그거를 자꾸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막 얘기를 하면 엄마들이 잘 생각해서 판단해서 거기에 따라가야지 너무 그 사람들의 말을 100% 신뢰하면 안 돼요. 아이들은요, A라는 영재아이가 있고 B라는 영재아이가 있다 그럴 때 둘 다가 영재라 그래서 같은 게 아니에요. 둘 다가 영재고 지적 능력이 대단히 우수하다 그래도 그 둘은 굉장히 다른 겁니다.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A라는 것이 A 학생에게 맞지만 A라는 것은 B 학생에게는 맞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엄마들이 잘 판단해 주셔야 돼요. 선행학습하는 거
뭐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는 필요해요. 왜? 영재들은요, 선행을 반드시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자기 수준에, 자기 학년에 맞는 그런 교과는 시시하거든요. 훨씬 더 빨리 학습하기 때문에 학습 속도가 빠른 게 영재들이잖아요. 그래서 빨리 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재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속진이라는 게 있어요. 속진학습. 그 다음에 심화학습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속진학습과 심화학습. 이게 영재 교육의 큰 두 가지 양대 산맥입니다. 미국에서도요, 존스 홉킨스 대학이 있거든요. 존스 홉킨스 대학을 중심으로 해는 속진을 강조하는 그런 영재 교육에서 속진을 강조하는 영재 교육을 하고 있고요. 퍼듀 대학교가 있거든요. 퍼듀 인디애나의 퍼듀 대학교 중심으로는 심화, 인리치먼트라고 하는 심화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영재 교육을 하고 있어요. 속진, 앞으로 가는 거지죠. 그러나 그것을 너무 많이 진행하는 거는 그렇게 썩 좋지 않다는 거죠. 그 아이가 도전적이고 흥미를 얻을 수준까지만 가면 되지, 그 아이가 이해도 못하고 굉장히 영재라고 그래가지고요, 대학교 거 막 배우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똑똑한 아이가, 뭐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아이가 그 높은 수준의 수학을 한다면 이해를 제대로 하겠어요? 제대로 못합니다. 그는 학습의 효과가 확 떨어지고 학습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죠. 적절한 수준. 얘가 자기 수준의 교과를 공부할 때 흥미를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너무 쉽기 때문에. 너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 그거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가서 공부하고, 또 그거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공부하고. 저는 뭐 권장하기를 2년 이상은 속진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2년 정도. 2년 정도. 3학년이라면 5학년 정도까지만 속진을 만약에 선행학습을 한다? 뭐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자꾸 이렇게 수직적으로 올라가나요? 그 참 수직적으로 올라가는 거 어차피 배우잖아요. 얘가 3학년 학생인데 4학년, 5학년 되면 그거 배울 거잖아요. 안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가서 다 안다 그래가지고 차라리 다 알고 미리 배웠기 때문에 방심해서 더 별로 좋지 않은 학업 성적을 얻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과 지도는 어릴 때는 폭넓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옆으로, 예를 들면 수학을 굉장히 좋아하는 학생이라 할지라도 걔는 역사도 문학도 해야 됩니다. 역사와 문학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언어를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라 할지라도 수학도 하고 과학도 하고. 이 수학, 과학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에게는 뭐 과학이라는 게 생활이죠. 생활 속에 일어나는 것이지 뭐 그게 뭐 특별한 과학인가요? 생활 속에 일어나는 아주 어려운 과학이 아니잖아요. 생활 속에 일어나는 건 누구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생활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 뭐 태양의 문제, 대기의 문제, 식물의 문제, 뭐 동물의 문제, 이런 것들은 뭐 사실 뭐 생활이나 마찬가지죠. 그런 수준의 것들을 배우는 거는 정말 좋아요. 그래서 서로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과, 문과 없앤다 그러잖아요. 이과, 문과 없앤다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과 학생이 이과 것만, 문과 학생이 문과 것만 배우는 게 좋지 않다는 거죠. 이제는 서로가 그걸 융합해서 배워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교과는 처음에는 넓게,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집중해서 나이가 들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더 집중,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을 더 심도 있게 집중적으로 배우는 거 굉장히 좋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상위 1%의 영재로 판별된 그런 아이라면은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어떻게 해줘야 될까? 그런 주제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첫째는 지식과 사고에 관해서, 지식이라는 것은 사고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식과 사고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학습의 주도권 문제, 엄마가 서서히 넘겨주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럼 세 번째, 교과 지도에 관련된 것, 교과와 관련된 그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폭넓게, 넓게 하고요, 서서히 좁혀서 올라가는. 그래서 나중에 대학교 가면 전공을 선택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전공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대학교 가면 이제는 그때는 자기 전공, 그것만 공부하면 되는 거야. 생물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면 생물학과 가서 생물과 관련된 공부를 계속 하는 거예요. 4년 동안. 거기에 이제 깊이가 있는 것이죠. 초등학교 때 뭐 생물을 좋아한다고 제가 뭐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만 배우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25일, 4월 25일 미니 컨퍼런스 있는데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지원 많이 해주시고
또 이번에도 한 30여 명 할 생각입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